자,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아,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 전 세계 선진국이죠.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이제 비슷하거나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1866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후반 되겠네요. 이때 이런 소설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 뭐 이런 소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엄마 찾아 산만리 이렇게 되어 있는 만화 영화로 이제 우리한테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이태리, 그죠? 제노아에 살고 있던 어떤 어린이가 아르헨티나까지 이제 일하러 가신, 그죠?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떠나는, 그죠? 엄마를 찾아 떠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어떤 선진국, 롤 모델 이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러겠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후퇴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세계 56위 수준의 이제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좀 이런저런 그 불안한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죠? 초인플레이션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그 페론주의라는 거죠. 그 후안 페론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이 이끈 어떤 정치 이념 같은 그런 아이디어인데,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제 어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그런 정책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는, 그죠?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어떤 소득 재분배, 복지 증대 이런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불안정, 불균형 이런 걸 이제 악화시킨 그런 어떤 일련의 경로에 이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 하면 뭐 1년에 100%가 넘고, 그죠? 기준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높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외화, 그죠? 외국하고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필립스 커브, 뭐 초인플레이션 이런 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필립스 커브를 이제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단기적으로 어떤 자연 실업률이 있다고 할 때, 자연 실업률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그런 형태의 관계,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부릅니다.
필립스 커브. 그래서 이 커브의 의미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높은 거는 나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이 될 텐데, 이 관계식에 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단기 필립스 커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정부가 어떤 재정 지출 같은 걸 이제 감행한다고 해볼게요. 재정 지출을 늘리면, 그렇죠? 그러면 말하자면 확장적 재정 정책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생산이 늘어난다. 즉 실업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생산이 늘어난다. 이 말은 실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그 말은 실업을 줄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좀 낮아졌다면 그 반대급부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에 따라서 이제 경제의 관계가 이쪽 위를 향해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만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RPC 션던 필립스 커브를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어떤 계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의 차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죠? 영향을 받고, 또 인플레이션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제 관계가 있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변하지 않는 한, 그죠? 이런 어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형태로 이 U와 파이의 관계를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할게요. 여기 A라는 지점, 이걸 이제 B라는 지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라는 지점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이제 과하게 일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전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이 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킨다는 거죠. 레이셔널 엑스펙테이션을 하든지 어떤 어댑티브 엑스펙테이션을 하든지 기대는 어느 순간에 이제 변화가 된다. 기대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이 차이를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회복. 그런 의미에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화가 생기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는 상태에서 낮게 유지되고 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이 필립스 커브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이 B라는 지점에서 C라는 지점으로 그 균형은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A에서 B로 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C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A점, C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을 따라서 위로 아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필립스 커브는 이 점들을
이은 수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는데, 관계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다면 이게 바로 롱런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이 과정은 사실은 기대의 조정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셔널 엑스펙테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레이셔널하게 기대를 형성한다,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해서 기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대의 조정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죠? 매우 빠르다는 얘기는 A에서 B로 가려고 하다가 C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B를 향해서 가는 듯 하다가 C로 가는 거죠. B를 향해서 가는 듯 하다가 C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조정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니면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필립스 커브가 롱런 필립스 커브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셔널 엑스펙테이션을 근거로 하는 그런 어떤 모형이라고 하면 파이와 U 사이의 관계가 없는 형태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B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B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이 모형에 의하면 잠시, 그죠? 임시, 단기간에 걸쳐서 이제 효과가 있을 뿐이지 곧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실업률 수준에서 보자면 원래의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정부가 실업률을 UN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항상 낮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C로 되죠. 그러면 정부는 또다시 재정 지출을 감행을 합니다. 그죠? 재정 지출을 감행을 해요. 그러면 이 C를 중심으로 한 단기 필립스 곡선을 따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새로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D라는 지점을 이제 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D는 또 역시 자연 실업률 수준이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감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고, 낮아지는 것 같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수직 형태의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결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초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실제 실업률은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영구히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정지출, 특히 재정지출을 감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죠. 돈을 찍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수량 방정식, 그죠? 통화 어떤 장기적인 효과 이런 거에서도 보듯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 결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것,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전이 되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초인플레이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이 돈을 찍어내서 재정 지출을 감행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런 정책들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